미사일 발사도 있고 또 부동산 규제 완화도 있고 이런 일련의 대책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 자, 대통령 지지율 방송 3사 조사 결과들은 좀 다르기도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RN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조사 시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동안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해드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냐? 근데 생각보다 다르죠. 그런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또 30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도 나와요. 그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의 이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갤럽 조사 결과를 봐도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조문기간 중에도 어제였죠. 어제 9일 날에도 계속해서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태원 참사가 참 비극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다가 잘못 이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미사일 발사를 동해 쪽으로 또 서해 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실수를 했다. 북한의 어떤 정신 나간 군인이 실수를 했다. 그게 만약에 그 미사일이 만약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만약에 우리 영해가 아니라 영토 쪽으로 와버리면 경기도나 강원도 쪽으로 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참사가 발생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150여 명이지만 이 미사일로 어디 도시 지역에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이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지층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태원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그렇고 이 RN서치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30대에서 왜 올라갔냐. 20대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신안보 세대, 젊은 세대들도 이태원 참사 이슈에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수도권에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심상치가 않고 또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고 빚내서 집을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에서 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0대예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오히려 30대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30대가 왜 올라가? 이거 잘못된 조사다. 조작된 것이다. 왜 30대가 이태원 참사에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30대는 다른 이슈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을 조금 더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30대 지지율 올라가니까 말도 안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조사와 비교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이 RN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기관이 뭐 조작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추세를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38.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이상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야 대결 구도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인사 관련 이준석 전 대표의 파동, 이런저런 또 논란들, MBC의 비속어 공세,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갈 정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도 있고 또 부동산 규제 완화도 있고 이런 일련의 대책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 또 결집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태원 참사는 참사고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추모 집회랍시고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뒤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태원 추모는 추모인 것이지 왜 이태원 추모 집회를 가서 윤석열 퇴진이 돼버리면 이건 정치 집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추모 집회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추모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따로 정치 집회를 하면 그 정치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 구호를 하든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그런데 버젓이 이태원 추모 집회라고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거는 결국 그 집회의 추모 집회의 순수한 성격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왜 대선 때 적어도 대통령이 한번 해봐라, 또 수사를 해봐라 라고 했던 그 정권 교체를 원했던 유권자층들이 결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집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대선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48%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RN서치 조사에서 38.2%인데 자, 여력은 한 10%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올라갈지,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갈지, 자, 분석하고 전망하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는 조금씩 야금야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망을 해본다면 또 G20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15일 이후부터 참석을 하죠. 그렇게 되면 또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국가의 외교, 경제 이런 국가적인 성과를 좀 논의할까, 중요한 내용들을, 이걸 가지고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